처음엔 단순한 피로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물을 자꾸 찾게 되고 밤에 두세 번은 꼭 화장실을 갔죠. 하지만 그때까진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어디 안 아픈 데가 있나? 그게 제 습관적인 대답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발끝이 조금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발이 닿는 자리가 따갑고 걸을 때마다 묘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며칠 지나면 괜찮겠지 했지만 그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딸이 병원에 가보자고 했을 때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나는 단 것도 잘 안 먹고 밥도 조금에 먹으니까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발등에 상처가 까맣게 변하는 걸 봤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구나. 그제서야 저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수백 번의 핑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잠을 잘 못 자서 그렇겠지. 요즘 날씨가 추워서 피곤한 거야.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진료실 문을 여는 순간 그 핑계들은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발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셨습니다. 작은 상처 주변의 피부는 이미 검게 변해 있었고 손가락으로 눌러도 감각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얼굴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어르신, 혹시 혈당 검사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 질문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글쎄요. 몇 년 전에 건강검진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땐 괜찮다고 했어요.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간호사가 제 손끝에 작은 바늘을 대고 피를 채취했습니다. 기계가 작게 삑 소리를 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별일 아니겠지. 하지만 화면에 뜬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268. 그 밑에는 빨간 글씨로 G라고 표시되어 채워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혈당이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잠깐의 피로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단 것도 잘 안 먹어요. 밥도 적게 먹고 과자도 싫어해요. 그때 선생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요. 단 걸 안 먹는다고 해서 당뇨가 생기지 않는 건 아닙니다. 몸속의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이 결국 당으로 바뀌어 피 속에 남게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나는 이미 병이 있다는 건가? 눈앞이 조금 흐려져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내 몸의 비밀을 들춰낸 기분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침묵을 눈치채셨는지 조용히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어르신, 이건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오랫동안 쌓인 습관의 결과일 뿐이에요. 늦은 식사, 수면 부족, 스트레스, 그런 생활이 조금씩 몸의 균형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내 탓만도 아니었다는 사실이. 하지만 동시에 깊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바꾸면 몸은 금세 반응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병이라는 건 단번에 찾아오는 번개가 아니라 오랫동안 내 안에서 자라온 그림자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그림자는 이제야 비로소 제 앞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날 진료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머릿속에는 혈당이라는 단어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 병이 대체 어떤 병인지, 왜 나는 몰랐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어르신, 당뇨병은 단 것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그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생기는 대사질환이에요. 선생님은 종이에 간단한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밥이나 빵, 국수 같은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바뀌어요. 그 포도당은 피를 타고 온몸으로 퍼지죠. 이때 인슐린이 열쇠처럼 작용해서 세포의 문을 열어줘야 해요. 그래야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쓰이거든요.
그런데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문이 굳어버리면 포도당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럼 그 당이 피 속에 그대로 쌓입니다. 저는 그림 속의 작은 문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열리지 않는 문, 그리고 그 앞에 쌓여있는 작은 입자들. 선생님은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이건 마치 집안에 불이 켜져 있는데도 밖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과 같아요. 당은 있는데 에너지가 안 들어가니까 몸은 계속 피곤하고 세포는 굶주린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설명을 듣자 비로소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자도 피곤했던 거구나. 그래서 목이 마르고 상처가 낫지 않았던 거구나. 당뇨병은 통증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몸속에서 천천히 아주 조용히 변화를 일으킵니다. 피가 끈적해지고 혈관벽이 약해집니다. 눈의 혈관이 막히면 시야가 흐려지고 신장의 혈관이 손상되면 몸속에 노폐물이 쌓입니다. 그리고 발끝의 신경이 손상되면 작은 상처 하나로도 큰 고통이 찾아오죠. 선생님은 진지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당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이 만든 합병증 때문에 삶의 품위를 잃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 중요하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당뇨병은 갑자기 찾아온 손님이 아니라 내가 오랫동안 외면해 온 손님이었습니다. 몸은 이미 수년 전부터 신호를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피로, 갈증, 흐릿한 시야, 그리고 작은 상처 하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살려달라는 몸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겨울 하늘은 맑고 차가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잔잔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병의 이름이 아니라 몸의 이야기를 듣게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생활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대단한 결심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막연한 생각뿐이었죠. 아침엔 꼭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엔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지만 이젠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 밥 반 공기, 그리고 채소 반찬을 올려놓았습니다. 처음엔 그 시간이 낯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어색했죠.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몸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점심에 덜 피곤했고 오후에도 머리가 맑았습니다. 식사 후엔 잠깐이라도 걸었습니다. 10분, 15분. 처음엔 그게 전부였습니다. 추운 날에는 마트 안을 천천히 돌았고 비 오는 날엔 집에서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이걸로 무슨 효과가 있겠어 싶었지만 신기하게도 밤에 덜 피곤했고 다음날 아침엔 몸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하루하루 작은 변화를 쌓아가며 저는 제 몸의 언어를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천천히 씹으면 포만감이 빨리 찾아왔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면 갈증이 덜해했습니다. 늦은 밤 배가 고파도 참는 대신 따뜻한 보리차 한 잔으로 위로했습니다.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제 일상을 바꿔놓았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피곤해서 운동을 건너뛰었고 어느 날은 가족 모임에서 과식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이러다 다시 나빠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선생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이에요. 오늘 실패했더라도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 말을 떠올리면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제 삶의 속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엔 늘 급하게 먹고, 급하게 걷고, 급하게 살았는데 이젠 천천히 숨을 고르고, 천천히 하루를 보냅니다. 식탁 위에는 늘 작은 메모가 붙어 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말기. 3개월이 지났을 때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날 의사 선생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수치가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그 한마디가 눈물처럼 따뜻하게 가슴에 닿았습니다. 몸이 회복된다는 건 단순히 숫자가 좋아진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돌보고 있다는 증거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정직했습니다. 제가 바꾸면 몸도 반응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고 식사 후엔 20분씩 걷는 단순한 생활. 그 단순함 속에서 몸은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아침에 일어나면 손끝이 저리고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밤에는 2~3번씩 깨서 물을 마셨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밤새 한 번도 깨지 않았네. 그 순간 작지만 확실한 회복의 신호를 느꼈습니다. 걸을 때 발끝이 덜 아팠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찼습니다. 식사 후 졸음이 덜했고 무엇보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수치로는 설명되지 않는 변화였습니다. 3개월 만에 재검사 날. 의사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화혈색소가 8.7에서 6.4로 떨어졌어요. 이건 약보다 생활이 만든 결과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병을 이겨낸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돌보았다는 실감 때문이었습니다. 회복은 거창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건 하루하루 작은 선택들의 결과입니다. 오늘 밥을 천천히 씹은 것, 한 걸음이라도 더 걸은 것, 스트레스를 참지 않고 잠시 눈을 감은 것, 그 모든 게 몸에 새겨진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뇨병은 여전히 제 안에 있지만 이젠 그것이 제 삶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들을 수 있게 되었고 그 신호에 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산책 중에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걸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몸이 이렇게 아름답게 버텨주었구나. 그제야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병이 내게 준 건 고통만이 아니라 내 몸을 다시 사랑할 기회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복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안정되면 몸은 그 마음을 따라갑니다. 이젠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괜찮아. 나는 내 몸을 지킬 수 있어. 그 말 한마디가 하루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몸의 회복은 결국 자신을 믿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당뇨병은 완치의 병이 아닙니다. 하지만 관리할 수 있는 병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엔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엔 이 병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병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요. 매일 아침 약을 챙겨 먹으며 이제는 그 약이 짐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건 내 몸을 지켜주는 약속이니까요. 식사 전엔 손을 씻고 식사 후엔 짧게라도 걷습니다. 그 단순한 반복 속에서 이 병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내 하루의 리듬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수치가 오를 때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내가 잘못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선생님의 말이 떠오릅니다. 당뇨병은 싸워서 이기는 병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병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땐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 의미를 압니다. 병은 내 몸의 일부이자 내 삶의 속도를 조절해주는 신호등 같은 존재입니다. 조금 천천히 가라는, 조금 더 나를 돌보라는 메시지였던 거죠. 이젠 병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조금 남겨도, 모임에서 술을 거절해도 이건 내가 나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제 변화를 존중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얼굴이 좋아졌어요. 그 말이 들릴 때마다 병이 나를 약하게 만든 게 아니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걸 느낍니다.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진료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우리가 돌보는 만큼 반응합니다. 지금처럼 꾸준히 하시면 이 병은 평생의 동반자일 뿐 당신의 삶을 방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당뇨병은 내 인생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히려 내가 건강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손이었습니다. 이 병을 통해 나는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배웠습니다. 이제는 하루의 끝마다 거울 앞에 서서 조용히 제 자신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잘 버텼어. 고맙다.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을 따뜻하게 채웁니다. 병은 여전히 제 안에 있지만
그 병은 이제 저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제 삶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지만 김어르신의 이야기는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분의 변화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루 세 끼를 일정하게 먹고 조금 더 걷고 조금 덜 걱정했을 뿐이죠. 하지만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당뇨병은 결국 평생 관리해야 한다는데 그게 너무 두렵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아요. 평생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생 고통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평생 내 몸을 이해하고 돌본다는 뜻이에요. 당뇨병을 안고 살아간다는 건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피로하면 쉬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깊게 숨을 쉬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 이 단순한 행동들이 혈당 수치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김어르신은 요즘도 매일 공원을 걷습니다. 봄에는 벚꽃길을, 여름에는 나무 그늘을, 가을엔 낙엽이 떨어지는 길을 천천히 걸으신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예전엔 걷는 게 의무였는데 지금은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병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당뇨병은 우리에게 건강의 소중함을 잃게 하는 병이 아니라 그 가치를 다시 일깨워주는 병이라는 것. 삶을 멈추게 하는 병이 아니라 삶을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계기라는 것. 의학은 숫자를 이야기하지만 건강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믿고 매일의 변화를 기록하고 오늘보다 내일을 조금 더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이 병을 이기지 않아도 삶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스스로를 조금 더 돌봐주세요. 밥을 천천히 먹고 하루에 10분이라도 걸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괜찮아. 내 몸은 나를 버리지 않아.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몸과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당뇨병은 조용히 찾아오지만 그 병을 이겨내는 힘도 조용히 당신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 편의 이야기는 한 병의 이름이 아니라 몸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에 관한 기록이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조용히 시작되는 병의 실체를 이야기했습니다. 아프지 않지만 분명히 진행되고 있는 변화들. 그 침묵 속에서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죠. 두 번째 영상에서는 당뇨병이 단 것 때문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함께 배웠습니다. 습관, 스트레스, 수면, 그리고 마음의 피로, 그 모든 것이 혈당의 균형을 흔드는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통해 그 병이 결코 절망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변화가 천천히 꾸준히 이어질 때 몸은 반드시 반응하고 회복합니다. 병은 조용히 찾아왔지만 희망 또한 그만큼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의사로서 그리고 같은 사람으로서 저는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건강은 완벽한 몸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은 자신을 돌보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몸도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지 않나요?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건 두려움의 경고가 아니라 당신을 지키려는 몸의 목소리입니다. 몸은 늘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못했을 뿐이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당뇨병이 처음 보내는 신호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